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약 7회 우주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우리 아이고. 7회야 벌써. 그러네요. 시간 잘 간다. 글쎄요. 네. 한 주 동안 뭐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 깡 선생입니다. 예. 요새 뭐 세상 돌아가는 일이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서 계속 또? 신문 뒤적거리고 네. 예, 밤새 뭐 트윗질하고 글쎄요? 페이스북질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사회 불만이 많아가지고 좋구나. 창을 들자. 그렇죠.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화내니까 개별적인 사건 안 물어보고 있고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그냥 뭐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 보면서 내가 좀 잘못 설명한 것도 있고 그래요? 너무 일반화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룬 주제가 너무 맞아요. 방대한 주제들이었는데 그렇지. 사실 우리 컨셉이 얕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깊었어. 그냥 이제 약간의 시각의 변화를 주려고 한 거였는데 들으면서 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네. 역시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해야죠. 이런 비판이 있을까봐 저 현대 과학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희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진짜? 진짜로? 우주가 하나가 되셨군요. 봤어요. 뭘 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팟 후원해 주시면 장난 아니다. 개인 리플로 이제 장사하는 그러니까. 거야. 영상 팔아가지고 원래 영상은 돈 받고 좋아. 해야, 돈을 주고 해야. 1대1로 전승해 드리겠습니다. 본전 뽑아야지. 장난 아닌데? 괜찮다. 네, 저는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냥 책도 읽고 그냥 누워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좀 쉬었는데 우리 오늘 이제 7회 우주의 탄생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방대한 양을 다뤘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념적 종교적 측면에서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서양의 기독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자연 철학자들 그죠? 방대한 양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까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너무 옛날 거였어 그죠? 근대 이전에 대한 과학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진짜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7회에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빅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빅뱅과 빅뱅 이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창조, 우주의 탄생에 대한 우리 좀 현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기계적으로 발생했는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우리 독실이 다시 모신 다음에 빅뱅 얘기? 빅뱅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이론이 왜 나왔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서도 그랬었지만 지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과학의 발전이 현대 물리학도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대 물리학은 좀 다르게 수학적으로 먼저 가설을 세우고 수학적인 증명이 되고 나면 이게 일리가 있다. 라고 가고 나중에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놀랍게도 일치하더라. 좀 그래서 우주의 언어가 정말 수학이 아닌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시대적인 상황들, 발견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빅뱅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수 이름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럼 빅뱅이 간단하게 뭔가요? 그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빅뱅의 대척점에 있는 건 뭐냐면 그 과학에서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해갖고 그냥 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원래 있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뉴턴도 그렇게 생각했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연히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시작이 없다. 근데 시작이 있네요. 빅뱅 이론은 결국에는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빅뱅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양자론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건 다 빼고 생각하자면 중요한 건 빅뱅이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시작이 없었죠, 우주가. 그럼 시작이 있다는 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내용에서는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사실상.
그렇지. 사실 성경과 그렇죠. 부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빅뱅을 교회에서 안 믿고 뭐 빅뱅 같은 거보다는 뭐 8,000년 만에 이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뱅 이론을 낸 사람 자체도 사제였습니다. 그렇던 거예요? 예, 사제였었어요. 제일 궁금했어요. 빅뱅 누가 말았는지. 빅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조르주 르메르트라고 하는 분이 벨기에 물리학자이자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였어요. 신부님. 예, 신부님이죠. 처음에 제시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 아이디어를 되게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허블이라고 하는 분은 다 아시죠? 이름도 그렇죠. 허블 망원경. 망원경이 그분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냥 이거였었어요.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봤더니 걔네들이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멀어지더라. 자꾸 멀어지고 있다.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는 색깔이 약간 붉은색으로 바뀌는 적색 편이랑이 나타납니다. 이건 쉽게 설명하면, 이거 되게 민망한데. 앰뷸런스 소리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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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낮아져요. 지나갈 때. 나를 지나갈 순간에 낮아져요. 네, 민망합니다.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았다가, 날 지나가고 나면 낮아져요. 그렇지. 기차가 확 지나갈 때도. 그쵸. 한번 내려가요. 리얼하다. 빵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낮아져요. 그렇게 된다는 건, 소리가 낮아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음파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다. 그렇죠. 파장이 길어지는 거다.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멀어진다면 빛도 파장이 길어져야 돼요.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이유는 그 음파를 내는 물체가 나한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낼 때는 파장이 짧아질 거고. 그렇죠. 나를 지나쳐서 멀리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점점 늘어진다. 그렇죠. 길어지는 거. 파장이 뭔지 뭐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관으로. 빵 그거 소리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삐뽀삐뽀 소리가 진짜 한번 들어보면은 딱 압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 은하들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당시에 나왔어요. 어떤 은하에 있는 깜빡깜빡하는 별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좋은 망원경을 봤더니 거기 있는 별을 보고서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멀리 떨어진 애일수록 지구로부터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한 방향만 본 게 아니라 사방팔방을 다 관측했어. 모든 방향을 다 봤는데 다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다 멀어지고 있어. 지구가 싫은지 다 멀어져. 그 얘기죠, 그죠? 그렇죠. 모든 은하가. 근데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어지지. 근데 지구가 일단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모든 천체는 서로 멀어지고 서로 있구나. 천천히. 멀어지고 있구나. 그럼 과거엔 좀 더 가까웠겠죠? 굉장히 과거에는 훨씬 가까웠겠죠? 그렇겠네요. 언젠가는 한 점이었겠네요. 하나의 점. 이것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요. 수학적 계산을 합니다. 언제쯤 이게 일어났겠는가. 관찰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블이라고 하는 분은 적색 편의를 얘기를 했고요. 적색 편의가 이제 은하가 관측을 했더니 후퇴하고 있으니까 적색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시뻘개지는 거야. 음이 낮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적색의 파장이 낮기 때문에 파장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르메르트 아까 말했던 카톨릭 교회 신부님이 또 물리학자였거든요. 아마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과거에는 한 점이 아니었겠냐. 가까워져서. 그때는 한 점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한 점이었다는 거고 그럼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그때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제 반대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요? 같은 동시대. 그렇죠.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모든 우주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의식관이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무슨 수정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 상태 우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프레드 호일이 있습니다. 그 프레드 호일은 어떻게 그러면 후퇴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공간은 이미 있고 우주는 이미 있고 거기서 다른 애들이 서로 후퇴하고 있어요. 서로 후퇴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별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냐를 후퇴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수소 원자들이 그냥 나타나요. 자연 발생합니다. 그게 뭉쳐서 또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퇴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관측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프레드 호일이 깝니다.
빅뱅 우주론이 허무맹랑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말하자면 창조론을 얘기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우주가 왜 시작이 있냐.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신부님이 원래는 이제 창조론이랑 어떻게 연결시켜보고 싶었던 그러려고 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빅뱅 이론을 믿는다면 절대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초기엔 좀 달랐네. 그 프레드 호일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우스갯소리 만들기 위해서 어디 나가가지고 갑자기 빵 속에서 치즈 속에서 스트리퍼가 빵 하고 튀어나오는 게 그런 이론이냐. 빅뱅이죠. 빅뱅. 총소리 빵 하는 걸 뱅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리퍼? 스트리퍼가 튀어나오는 거를 스트리퍼? 스트리퍼?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비유를 들어서 거에서는 당신은 이론은 지금 그런 그런 거 수준이다. 아니냐 갑자기 혹은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크게 꽝 하면서 나왔다는 이론 아니 이렇게 비하했다는 큰꽝 이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그런 그 비하 의도는 아니었다. 자기가 나한테 꼴린 다음에 졌으니까 그 후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이렇게 갑론을 막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가 맞다가 되는 거는 관측이 있어야겠죠. 이 관측이 있었어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이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하면 좀 더워져요. 그쵸? 네. 한 불을 뗐는데 불을 떼고 나니까 사방팔방 전체가 데워집니다. 식으면서. 네. 불이 공간이 팽창하게 되면 점점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럼 불덩어리를 크게 늘리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럼 공간이 굉장히 팽창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별이 없어도 지금 빛은 빛과 열은 별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당시에 열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빅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빵 터지려면 빵 터졌었던 거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그러니까 빵 터졌으니까 뜨거웠을 테니까. 그렇죠. 최초가 다 뜨거웠으니까. 그렇죠. 모든 막판이 빵 부분이. 터졌으면 그 근처에 온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확 확대되니까 온기가 어디서든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정상 상태 우주에 의하면 별에서만 빛과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별이 없는 공간에서는 열이 없어야겠죠. 전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열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도 재미있게 발견이 돼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작은 잡음이 뜯기는 거예요. 그 외계인 소리 아니야, 외계인? 그러니까 그래서 TV 키면 지지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비둘기가 똥을 그렇게 쌌대요. 그래서 그 비둘기 똥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잡음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직하는 그 잡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외계인이네. 이런 걸로 외계인이 접속하지 않으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똥 같은 것을 치웠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해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이 있던데 그거에 의하면 지금 온도가 한 3K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도, 270도 정도 돼야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발견한 요게 그 똥 치우던 전파 망원경을 관리하던 그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게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남아 있는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 그 열기에 남은 흔적이 아니겠냐. 유식한 말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복사는 걔네 그걸로 노벨상 받았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받았겠죠?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비둘기 똥 치우다가 빡치니까 새로운 가설을 하나 끌어오르는 거야. 야, 개새끼 왜 이거 깨요? 여기. 그렇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가 그거구나.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측이 됐어요. 있어. 그렇다면 이제 프레드 호일이 말했었던 것들은 그 정상 상태 우주는 반박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빅뱅이 정설이 된 거고 뭐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조금 이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든 상대성 이론 식을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식 안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이제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보정하기 위해 상수를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상수를 집어넣은 게 나중에 자기도 빅뱅을 받아들이면서 상수를 집어넣은 게 자기 일생일 때의 실수다 이러면서 뺐는데 또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그 상수랑은 좀 다른 형태긴 한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또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학자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야. 왜냐면은
자기가 예측하는 것보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식이 우주를 더 잘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아인슈타인도 현대 물리학에서 많이 엄청나게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현대 물리학은 역시 돈으로 바르지 않으면 한 사람의 천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돈으로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실험 관측기구나 이런 게 돈이 그렇죠. 많이 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죠. 일단 그러면 빅뱅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네. 이제 얘네가 표준 이론이 됐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준 이론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예,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죠. 빅뱅이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빅뱅 직후에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커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우주론도 같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좀 모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꽝 터진 다음에 일관되게 팽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꽝 터진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6승인가? 34승인가? 네. 그 초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1초가 되기 전인 거죠. 찰나에. 찰나에. 예, 정확히 말하자면,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마이너스 32승 초. 뭐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미안해. 10 한 다음에 0을 35개를 쓰세요. 분의 1초. 그거 분의 1초 동안에 부피가 몇 배가 팽창했냐면, 10의 129승. 10하고 0을 129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너무 작았던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작았기도 하죠. 근데 빵 그때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때 한번 빵 커진 다음에 완만히 커지고 있는 거죠.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결국엔 처음부터 무지하게 세게 빵 하고 터뜨렸으면 계속 커질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면 이야기했지만 사과를 무지하게 세게 던지면 결국엔 지구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초기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초기에 커지던 게 무지하게 크게 폭발을 하고 질량이 좀 부족했으면 우주가 계속 커져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황량해져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너무 약하게 처음에 터졌으면 터진 다음에 물질은 너무 많아요. 중력은 너무 세. 그럼 나중에 다 뭉쳐버리겠죠. 자기들끼리. 그럼 다시 불덩어리 우주가 되겠죠. 빅뱅이 다시 재현돼야겠죠. 이거 반복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평탄한 우주는 뭐냐면 이게 아주 칼 같은 물리량을 갖고 폭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만큼의 물리량을 그냥 힘센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 좀 타이탄 같은 신입니다. 걔가 사과를 던졌는데 너무 적당한 초기 속도로 던진 거야. 마치 계산한 듯이. 그렇지, 계산한 듯이. 마치 이 정도 속도로 딱 사과를 던지면 영원히 지구를 뺑뺑 돌 것이다. 그렇지. 지구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이거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좀 비유를 하자면, 면도날을 한 10개 정도를 그냥 가로로 말고, 폭으로 말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로또를 연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맞을 확률로 정확한 상수로 상수를 가지도록 상황에서 터졌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조금만 삐끗했으면은 우리가 공중에 분해됐거나 아니 자주 뭉쳤을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그 얘기구나. 조금만 삐끗했으면 우린 지금 없었죠. 예.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터졌는데 아무튼 현대 과학에서는 조금씩 근데 여전히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건 좀 이상하죠. 아주 조금씩. 아무튼 완만해져야 되는데 완만해지다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최신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축한다는 얘기도 제가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수축할 수도 있었는데 수축하지 않고 팽창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네, 결론은 더 팽창하고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계속 커진다. 커져서 황량해진다. 두 번째는 수축하다가 다시 한 점이 돼버린다. 팽창하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냥 이 상태로 머무른다. 지금은 팽창을 하고 있지만 아주 천천히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빠르게 팽창하거든요. 그럼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류력은 만유의 물질이 다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더 빨리 팽창은 불가능해요. 팽창은 처음에 빵 했었던 그 원동력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팽창하는 건 불가능해야 되는데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망하는 거야,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뭔지 모르니까 다크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다크 에너지 괜찮다. 암흑 에너지. 최 사장 눈빛이 반짝이고 있어. 벌써 미지의 것. 미지의 것. 지금은 전혀 몰라요.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있어. 있지 않으면 팽창할 수가 없어, 우주가.
그럼 우리 죽기 전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가요? 터지는 건 아니고. 우린 다른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주가 무한히 이제 계속 팽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네. 밀도가 끊임없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마지막, 우리 살 빠지는 거야? 뱃살도 빠지고. 뱃살뿐만이 아니라 다 빠져. 아, 그래요? 뼈도 원자 빠지고. 단위로. 원자 단위로? 그래서 나중에 그 광입자들만 남는다고. 수조년이 지나면 광입자만. 블랙홀 루스차가 증발을 하거든요. 블랙홀이 모든 거를 다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블랙홀도 조금씩 방출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 얘기. 스티븐 호킹이 그런 걸 밝혀냈는데 그러면 수조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주가 시작된 지 137억 년 됐어요. 맞아요. 137억, 138억 됐는데 수조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지나면 결국 우주는 아무것도 안 남을 거다. 계산을 해보면. 그쵸. 아주 균일한 공간이 되고 끝날 거다. 근데 이거 조금 이따 붙일 얘기지만, 그거가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극단의 상태에 와요. 무한의 상태에 와가지고, 네. 로저 펜로즈 같은 영국의 수학자인데,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다시 빅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냐면 그 극단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작은 점으로 다시 빅뱅이 시작한다고 펜로즈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하도록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빅뱅이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빅뱅 전에는 뭐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 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엮였거든요. 근데 공간이 시작된 것 자체가 빅뱅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 전이라고 하는 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전은 시간적으로 그 앞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건데. 이거 말장난이야. 그 전엔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빅뱅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니까. 이걸 말장난이라고 많이들 받아들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직관을 벗어나기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호킹이 이렇게 얘기했나? 북극점보다 더 북쪽은 없다. 아, 호킹이 있어요. 그렇죠. 북극점이 가장 북쪽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북쪽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지 그 이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이라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힘들죠.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니?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면 그 경계 바깥쪽에 뭐가 있었지? 이거 얘기하기 힘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빅뱅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 공간 개념보다 그 동양 철학에서도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네네. 그거 빅뱅을 말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시는 게 빅뱅 이전에 물론 시간과 공간이 없었는데 어떠한 물질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빅뱅이 빵 발생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현대 과학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떤 뭔가 에너지나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 있었나요? 그냥 있었어.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뭔 얘기 못해. 지구도 원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주 사변적인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은, 사실 빅뱅 이론이 말하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가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동양에도 그 비슷하게 설명하는 게 있던 거 같거든요. 네네. 그래요? 동양의 이제 우주로 내용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제 1000년도 정도 우리나라 조선 이전에 고려 시기에 이제 성리학에서 우주론이 정착되는데 성리학이면 유학에 있는 중국.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우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전전부터 너무 이렇게 신화부터 막 과학이 발달한 내용 됐다 이거 하면 되게 고대 얘기 같은데 그 처음에 우주 시작을 뭐라고 보냐면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극이 태극? 네네. 무극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빅뱅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극이. 어떠한 형체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근데 태극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의 한계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 뭐라고요? 태극이 뭐? 태극이라는 건 극이라는 게 우리가 막 너 되게 짜증이 극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 최고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계. 네, 태극이 경계라는 건가요? 태라는 건 클 태자여서 극이 크다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네요. 그러니까 우주. 빅뱅 이론으로 우주. 얘기하면은 빅뱅 이제 마지막 단계. 우주의 경계. 완벽하게 다 팽창해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그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네. 무극과 태극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시간의 선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생태가 있다가 빅뱅 빵하고 그런 우주의 경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두 개가 같이 있어? 네, 그러니까 복잡해 이건 더. 사회적이다. 네, 개념적인 거는 똑같아요.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어떤 논쟁이 붙냐면 중국절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제 우주가 빵 발생하는 것처럼 빅뱅 이후에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뭔가 우주나 이런 형체가 만들어진 거 불가능하다 보고서 그 지금 독실이 얘기네 그죠? 독실이도 우주 네네. 시작에 에너지가 있었다는 어떤 거죠? 에너지 상태는 있었을 거고 그게 형체로 만들어진 것뿐이다라고 이제 논박하는 게 주류거든요. 제가 말한 거에서는 좀 약간 형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었다고 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상태는 없고 거기에서도 이제 무극의 상태에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빅뱅 이전에 초기 상태가 있고 시간적 선으로 다음에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게 같이 있던 상태라고 봐요. 무극과 태극은 사실 같은 상태였고. 그러면 아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빅뱅 이후에 완전히 평탄해진 다음에 다시 빅뱅이 생겨난다. 네, 그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동양이 이래. 동양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개념적으로는. 그 음양오행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그 태극 다음에 이제 음양이라고 해서 양적인 거는 발산한 기운이고 음은 뭐 숙축하는데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해서 5가지 원소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화수목금토. 네, 뭉쳐지면 이제 만물이나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형체랑 인간이 생겨난다고 봐요. 그게 기로 설명하나요, 그것도? 그것도 논리가 되게 많아요. 기적인 걸로 보면 뭐 에너지가 기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 뭐 동양에서 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체가 있는 건 다 기예요. 뭐 에너지, 진료, 뭐 형태, 그런 건 기고 리라는 거는 모든 원칙 원리를 리라 그래요. 모든 거를 통과하는. 현상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는 건 기. 맞아요. 현상은 기예요. 현상.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적인 거,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은 물리학적인 법칙이 있다면은 그런 걸 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사과는 그 기고, 기네요. F는 MA다 이건 이야.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하면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연의 이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리다. 자연의 이치. 그러면 일단 그걸 해소하네요. 뭘 해소하냐면은 무랑 유랑 동일하다는 건가요? 무극이 태극이다라는 거는. 네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표정이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쉽게 해결해 이 문제를. 맞아. 이면에 동양분들은 신비롭게. 왜냐하면 항상 같이 상대적인 게 같이 있으니까 개념이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가 있다가 갑자기 뭐가 있는 상태가 됐다, 유가 나타났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있는 것과도. 네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막 정밀한 과학적인 뭔가 그런 철학은 아니고 이거는 정밀한데 인간의 뭐 종속성이나 인간의 이치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우주가 탄생한 것과 인간이 동일하게 탄생하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이걸 설명. 거기 화수목금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게 약간 사원 소설이랑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읽은 글에 따르면은 동양에서 생각하는 화수목금토가 그 서양에서는 이걸 어떤 입자 형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인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이 뭉쳤다 결합했다 떨어지는 걸로 보는데 동양에서의 화수목금토는 그런 어떤 그 구성 요소의 개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게 무극이 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거랑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눠져서 어떤 에너지들이 나눠져서 뭐 화수목금토가 되는 게 아니고 화수목금토라는 원소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최초의 우주의 그 상태랑 분화된 게 아니고 분화된 것도 아니야? 네. 그 상태랑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형태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질적인 범주 구분이라고 그러는데 동일해요. 모르겠어요. 어렵다. 그 화수목금토가 서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거겠지. 네, 맞아요. 끈이론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얘가 이렇게 진동하느냐 이렇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양적이거나 무게감이 더 증가하면 뭐 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근데 동일한 원소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빅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빅뱅에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철학하고 막 그랬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무에서 유가 나왔느냐. 어떻게 나오냐 그게.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김도인 생각은 김도인 생각이 모르겠고 김도인이 동양 관점에서는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죠? 사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아, 네네. 똑같아요. 논의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태극이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불가지론자다. 몰라? 어떻게 알아? 무국이 태극이다 있어 보이네, 근데. 그러니까. 동양이 있어 보여. 우리 독실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빅뱅과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적인 관점, 유신론과 꼭 이렇게 대척점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신이 빵 터뜨렸다. 뭐 그렇게 신의 어떤 섭리 안에서. 네. 사실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가. 우리 사는 지구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시작이 있다라는 게 과학적인 수학적 증명이 됐다라는 건데. 그럼 그거를 뭐 의지로 했다라는 증거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의지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양자론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 너무 특별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이런 우주. 생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우주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도 되겠죠. 우연의 일치라고 봐도 되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무에서 유가 나오느냐 얘기했는데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평행 우주를 쓴 사람이더라고요.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인 것 같은데. 네, 일본인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머리 하얗고 그죠? 미치오 카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무를 이거 좀 철학적인데.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 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공 상태의 무가 있다를 얘기하는데 절대적 무는 어떤 평형도 없고 시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없는 우리가 사변적인 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냥 진공 상태로서의 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미치오 카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적 무는 좀 배제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진공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질이 완벽하게 소거된 진공 상태가 될 때 공간이 요동친다면서요. 양자 요동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이제 공간 안에서 갑자기 물질과 반물질이 발생하다가 다시 합쳐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이거 과학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신 물리학이고 실제 물리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분은 공간이 먼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은 나도 사실 좀 그게 궁금해. 진짜 칼 같은 질문. 어떤가요, 독실이? 공간이 없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주 바깥쪽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혀 그건 증명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런 데조차도 어떤 양자 요동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이 없어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 손 안에서 빅뱅이 만들어졌다가 뭐 10의 마이너스 50승 만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몰라, 나는 인지를 못해. 근데 10의 마이너스 50승 만에 없어진 그 빅뱅 내부의 우주는 지금 우주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든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완벽한 무에서부터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빅뱅,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빅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빅뱅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는데 그 빅뱅이 그죠? 그 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 설명을 못하냐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모든 물리학적 법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현대 물리학을 좌우하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었던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빅뱅 이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특이점이라는 것을 설명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얘기 못하냐면 그 플랑크 시간이라고 해서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고 플랑크 시간. 예, 플랑크. 플랑크 빛이 가장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그렇게 플랑크 시간이 되는데 그냥 그거는 너무 작아서
그 안에서는 랜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확증지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또 미스터리 전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최신 이론들이 있나를 막 뒤져봤어. 그랬더니 특이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특이점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 네.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가지고 특이점을 해소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계산으로는 지금 특이점이라는 해결 시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렇지.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그 최신 이론들을 제가 아주 조잡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절대 안 돼. 아직.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미치오 카쿠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절대적 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미치오 카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그 상태, 양자 요동이 있었던 상태에서 물질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폭발이 연속되면서 빅뱅이 발생한 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안드레이 린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그 이민 간 사람인데 네. 이름은 안드레이 린데 그러니까 뭐 여주인공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은 백곰같이 덩치 있고 장난 아닌데 안드레이 린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그 물리학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체계화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안드레이 린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이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은 없고 인플레이션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팽창하는 것부터 있지 그 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요. 팽창만 있었다고. 근데 이 우주 전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중요해집니다. 중력파를 얼마 전에 발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해지는데 안드레이 린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전체 우주를 스위스 치즈에 비유해요. 스위스 치즈 우리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구멍난 치즈. 구멍이 네. 많대. 근데 안드레이 린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치즈를 절대적인 진공 상태로 보고 반대로 기포들을 우리의 하나의 우주, 하나의 우주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우주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적용시켜 봤을 때 네. 다중우주라는 거예요. 그 기포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주가 되고 그 우주들은 아까 치즈가 진공 상태였잖아. 네. 그 진공 상태 완벽한 절대적 무를 거쳐가지고 네. 포도송이처럼 다 매달려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한 게 안드레이 린데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인플레이션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갑자기 주목받는 게 그 린데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초기에 혼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카오틱 인플레이션.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안드레이 린데의 얘기가 맞으려면 네. 다중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주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린데가 그걸 계산해요. 그럼 그런 우주가 몇 개가 있느냐에 네.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10의 10승분의 10승분의 7승이 우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다. 무지하게 많다고? 그죠. 반대로 인플레이션 이론은 10의 10승분의 10승분의 7승. 분해가 아니죠. 분해 아니죠. 신의 10승의 10승의 7승. 그렇죠. 말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 하나만 있을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린데의 얘기가 맞으면 다중우주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뭐 찌질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파람싱이라는 애는 되돌림 우주다. 그래가지고 이제 붕괴와 팽창을 반복한다. 예. 팽창했다가 붕괴해서 다시 팽창했다가 붕괴하고 니체 같은데 어쨌든 파람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리 스몰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블랙홀에서 우주가 탄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된다. 근데 다 허접합니다. 얘들.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시해주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전 마음적으로는 얘한테 엄청 끌리는데 그 닐 투록이라는 그 페리미터 연구소 소장이고 그다음에 리사 랜들이라고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물리학자라고 해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고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사후세계 체험하나요?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네.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 모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명은 우리 세계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세계가 11차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공간에 10차원이 있고 시간에 1차원이 더해져가지고 11차원인데 네. 그러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차원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차원들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차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차원은 차원이 뭐야? 그 차원은 이제 모르겠어요. 1차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직선만 있는 세계인 거고. 2차원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죠. 그렇죠. 시간이 항상 뒤로만 가는 것처럼 혹은 시간의 앞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옆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런 게 1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90도를 하나 꽂아. 그러면 이제 면이 되고 그때 2차원이 되고. 보글보글 해보신 분들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런 게임들 그렇지. 다 2차원. 갤로그 이런 것들 위아래 움직이지만 걔네들은 앞뒤로 화면 앞뒤로 못 가잖아요.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 2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렇지. 그래프 있는 거. 수직선 하나 있으면 1차원이야. 그렇죠. 음수 양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좌표를 하나 X축, 90도로 Y축으로 꽂는 거야. 그럼 면이 생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차원은 그 두 선분의 90도가 되게 직선을 꽂아요. 하나 더 꽂아. 앞으로 꽂아야 되겠지. 앞뒤가 있는 거죠. 앞뒤가. 입체. 그렇죠. 그럼 입체가 되고 그게 공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죠? 네. 그럼 4차원은 뭐냐? 거기서 90도를 하나를 더 꽂아야 하나를 더 됩니다. 꽂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씩 계속 꼽는 거예요. 그 선분들의 90도가 되게 계속 꼽는 거예요. 네. 그러면 11차원, 10차원이 나오는 거죠. 공간 10차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럼 밤송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소설이 있어요. 그 플랜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저걸 조사했는데 그 에드윈 에보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각각의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사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네.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귀신이랑 같은 차원에 살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예. 사각형인데 예. 주인공이 사각형인데 플랫랜드에 살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플랫. 그죠? 플랫. 미안해. 그래서 2차원 면에 살고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사각형한테 누가 말을 거는 거야. 야 사각형아 막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 그 누구냐 귀신이냐? 그때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90도로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있는 3차원 그죠? 입체 정육면체가 말을 걸어. 아니 구가 말을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2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3차원이 안 보여. 네. 그런데 그 3차원에 살고 있는 그 목소리는 자기의 내장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아니고 다 보고. 왜냐면 90도로 꺾여 있으니까 다 보겠지. 그래서 구가 데리고 나옵니다. 내 손을 잡고 따라 나와. 그래서 3차원의 공간으로 데려가서 2차원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한눈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서 얘네들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근데 이런 책을 진짜 읽어요? 최 사장? 아니, 이거 영상, 만화도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상해.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의 하나의 학위 논문 같은 소설이다. 그 굉장히 이제 평가를 좋게 하는데 플랜랜드 근데 상상이 잘 안 된다 진짜. 근데 이게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이 2차원을 볼 때 이렇게 보겠지, 2차원이 3차원을 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3.1차원 혹은 약간의 불완전한 4차원까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딱 얼음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시간축이 뒤로 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시뮬레이션 게임을 돌리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딱 정지해 있는 그 차원이 3차원이 그게 3차원이죠. 딱 입체 3D 게임에서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이가 되잖아. 네. 시간이 되면은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시간 차원이 늘어나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는 제한적인 상상이 가능한데 공간적 4차원이 힘들어요. 그렇죠. 공간적 4차원은 그냥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집착하냐면은 네네. 그 이제 사후세계 관련된 체험들을 읽었거든. 귀신이 거기 살아.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차원을 더해 놓은 것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서술을 해요.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알아서 빨리 얘기할게. 그래서 아까 왜 얘기했냐면 11차원 닐 트록이랑 리사 랜들이 11차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거대한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두 개의 막 어떤 커튼 같은 두 개의 막이 2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막이 요동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막이 앞뒤로 요동치면서
서로 맞붙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빅뱅이 발생하면서 하나하나의 우주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커튼 같은 게 출렁이고 있는데 그렇지. 지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붙어 있거든요. 두 개가. 그렇죠. 그때 뭔가 펑 터진다? 그렇지. 그런데 이때 이 커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브레인. 스페링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브레인인데. 멤브레인 할 때 그 브레인. 네, 맞습니다. 네,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사라지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고, 무한히 충돌하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플라즈마랑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 커튼 같은 거다. 그러면 세상이 그 두 장의 커튼인 건가요? 아니면 아주 작은 입자인 건가요, 그게? 그, 막이라고 설명, 촉근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네네. 촉근 이론은 이제, 우리의 기본적 물질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촉근 이론이 공간적 9차원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을 더 더해서 끈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가 막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지금 거예요. 최 사장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잘 모르는 데까지 왔어.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이론들이 있다. 나는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 우아하잖아. 우아해. 우주가 커튼이 있어가지고. 두 장의 커튼이 이렇게 마치 가오리가 펄럭이듯이 이렇게 펄럭거리고 있어. 그리고 촉근 이론과 멤브레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저렇게 우아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과학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면. 그래, 너무 어려워. 상대성 이론부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번 책을 읽었는데 특수 상대성이랑 일반 상대성이랑 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좀 결론을 내보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뭐 되돌려지는 우주,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주, 아니면 커튼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서로 격돌하고 있었는데 3월달 말인가요? 얼마 안 됐어. 작년에? 아니요, 올해요? 얼마 안 됐어. 네. 얼마 안 돼서 중력파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존재 검증됐어. 근데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아까 전에 그 백곰 아저씨 안드레이 린데의 손을 들어줘요. 팽창 이론? 네, 인플레이션 이론. 그 스위스 치즈?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가 다양하게 다중우주로 돼 있고 우리랑 다른 모습의 물리량을 갖고 있는 우주가 말도 안 되게 10의 10승분의 10의 10승의 10승의 7승만큼의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거의 증명이 확실시 됐어요. 네, 이거 뭐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그게 확실하게 증명된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요, 이게 근데 지금 평가하는 것들을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가 확실히 존재할 수 있는 수학적 근거가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이게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독실이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우주가 말도 안 되게 특이하다는 거야. 마치 창조주가 어떤 특정한 상수를 결정해가지고 우리 우주를 출발시킨 것 같다라는 건데. 컴퓨터로 계산한 그렇지. 것처럼. 린데에 따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게. 왜 린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지. 그냥 그거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거는 우주 지금 관측을 통해서 현재 중력파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증명이 됐다는 아니고요.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인류 원리 자체가 이게 인류 원리입니다.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인류 원리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원리가 이겁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냐.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면 일단 태양과 지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도 46억 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주가 어느 정도 평탄해야 돼요. 지구와 태양 사이가 너무 멀어지거나 가까워져도 안 돼. 그런 확률이 아까 너무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얼마나 그러냐면 10에 120승 정도입니다. 0을 120개 쓴 거 중에 1의 확률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창조 과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냥 창조됐다.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뭔가 의지를 갖고 만든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끈이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자라든가 가장 기본 입자, 뭐 쿼크들 지금 뭐 이공계 학생들 알겠지만 그런 원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끈으로 되어 있다. 끈이 움직이는 거다. 왜냐하면 원자는 점입자예요. 점이어야 돼요. 점이 아니라 끈이 되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시켜, 1차원을, 2차원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튼처럼 막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막 이게 확장을 시켰어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거로 수학적인 설명이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이론을 봤을 때 촉근 이론이 맞다고 본다면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냐면 10의 500승계 정도가 된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아까는 10의 120승분의 1 정도로 너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들어질 수 있는 우주의 총수가 10의 500승이야. 더 많아? 그렇죠. 500개인 거죠. 이거죠. 로또가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되나요? 근데 세계 인구가 8천억이 넘어, 예를 들면. 그럼 800만 분의 1인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하겠지. 아니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 로또는 막 8억 장 이상 발행이 됐어. 그렇지, 막 80억씩 팔렸어. 그거는 800만 분의 1은 당연히 일어날 막 1000명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우주가 뭐 10의 500승계 이상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우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우주가 너무 특이하다라고, 미세 조정돼 있다는 그 특이하다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다중우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린데가 이번에 노벨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앞에 그 관련된 사람들의 총 노벨상을 합해도 이 사람의 그 업적에 비길 수 없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아.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근데 사실 이제 요걸 평가하는 사람들 얘기만 일단 들어봤거든요. 근데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중우주가 거의 증명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좀 아쉬워. 왜 아쉽냐면은 수학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수학적 가능성이 아주 확실시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전에 그 커튼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 우아하니까. 근데 안드레이 린데 거는 조금 뭐랄까 치즈 이게 김치도 뭐야. 아니고 치즈야. 그러긴 한데 지금의 관측상 안드레이 린데가 얘기했던 것 중에 특히 혼돈 인플레이션 이론이 수치에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그 가설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한번 왜 지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 2달도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될 주제인 것 같고,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인류가 굉장히 큰 전환점에 와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주가 하나만 있으면 그건 신비해. 근데 우주가 사실은 물리량을 다 각각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었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는 주제니까.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명명백백하게 한때는 빅뱅 이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른 거는 뭐 상관없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발견되면서 계속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은 일반적인 직관의 세계를 벗어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철학같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멤브레인들이 막들이 요동치는 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고 걔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색입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었던 어떻게 보면 화수목금토 그 얘기하는 것도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약간 동양 철학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자,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과학 시간에 보면은 나는 뭔가 우주의 질서? 이거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 물리학 공부하잖아. 외우잖아. 그래서 막 계산하고 막 그 중간고사 때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그 법칙이 진짜 자연 속에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나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옛날 그 현대 이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우주 안에 있는 그때 당시엔 특히 기독교였으니까 뉴턴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느님이 머릿속에 있는 자연 법칙을 자기가 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 오면은 그 관점이 좀 바뀌는 거죠. 그게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뭔가 있긴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끊임없이 가설을 세웁니다. 이런 가설도 세워보고 저런 모형도 세워보고 계속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을 해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측 도구들을 가지고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있나 이게 못하네 그럼 가설이 폐기가 되죠. 아니면 수정이 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현대 과학이 계속
발전해오고 진화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빅뱅 사실 왜 빅뱅까지를 독실이가 했냐면은 거기까지가 사실 검증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검증됐다라고 최신의 자료를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그러니까 신빙성 그러니까 미스터리 담당인데 제가 한 거야. 신빙성이 떨어져.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관심 갖고 좀 보려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 실제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었는데, 그죠? 쉬는 동안에 독실이가 그 폭풍 검색을 했어. 이 얘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좀 찾아냈냐면. 둘이 계속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나 이제 연구 학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중력파 검출이 너무나 크게 됐고 사실 이거 중력파 검출된 곳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상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름 까먹었는데 가장 낙후된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낙후된 지역이라서. 남극이 아니었어요? 남극이 아니라. 남극이요?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지켜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이거에 관한 거 저희가 말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얕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커튼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주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전체 우리 6회랑 7회에서 우주에 대한 신화적인 얘기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까지도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는 건 이거야. 우주가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기계적인 우주인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신이 됐든 어떤 정신이 됐든 의식이 됐든 그 존재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서 발생한 우주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창조론까지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어떤 완벽하고 절대적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지 외계인은 저급하고 그거 말고 외계인은 그 안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 외계인은 창조물일 뿐이고 어떤 거대한 정신이 있고 그건 인격적 존재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범심론이나 이런 것처럼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의식이 있었고 그렇지. 그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좀 이제 근거를 좀 얘기할 텐데 일단 자기 의견부터 잠깐 물어보면 입장부터 한번 물어보면 우리 독실이는 어떻습니까, 독실이? 뭐 저는 그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인류론 같은 거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너무 신기해. 우리 우주가 너무 신기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그냥 거기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고 거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양의 어떤 그런 것을 믿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믿고요. 그거를 대신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잖아. 맞는데 저의 믿음이 그렇고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가 너무 미세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거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주는 10의 500승계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을 굳이 끌어오지 않고도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만들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박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냐 라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얘기하면 비판거리가 있죠. 근데 만약에 린데 얘기가 맞는 거야. 그래서 다중우주였고 물리량이 많은 사실 우리 우주만 해도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주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게 중요하죠. 많은 우주가 있고. 10의 뭐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에서 아주 말도 안 되게 작은 은하의 귀퉁이에 살고 있는 태양의 기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우주를 제외하고 여기 구터탱이는 지구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우주 전체가 우리를 왜 만드셨다. 나머지 우주는. 그러니까 이걸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왜 낭비야? 이게 왜 낭비지?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증거, 우리가 특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신적 존재를 대입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를 까기 위해서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낭비하겠냐. 신이, 그리고 너네가 말한 것처럼 신이 빅뱅을 통해서 창조했다면 그런 신은 뭐하러 믿냐. 이후로 개입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럼 마치 예를 들면 만류인력 법칙 혹은 상대성 이론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지만 저의 믿음은 그보다 좀 더 굳세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하셨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과자들도 지금 질소를 그렇게 많이 넣어서 주고 있잖아요. 과대포장을 하잖아. 뭐야 그게? 뭐야? 무슨 비유야 그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죠. 절반은 될 거 아니에요. 뭐야 그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뭐야?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이게 체질인 것 같아. 일종의. 왜? 나는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얘기들이나 이런 거 듣잖아요. 못 믿겠지. 짜증이 나고 뭔가 의심스럽고 그래. 자꾸 불평불만이 생겨 나는.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언제까지 검증된 것만 믿고 살 텐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안 돼요. 기본 그 인간 체질인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빅뱅까지 뭐 검증됐다 하니까 증거가 나오는 것까지만 특히 이제 인격적 창조주가 있다거나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뭐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많겠지만 그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안 나오겠죠. 없다는 증거도 결국 못 나오고 지난번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 반복론 자체가 없다고 배제하기 때문에 없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있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없이도 완벽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김도희는? 저는 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뭐 유물론자였잖아. 바뀌었어? 뭐야 이거? 좀 유물론자 아닌데? 그럼 어떤 의식적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거다?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기계론에 의해서 창조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계론적으로 설계돼서 뭔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후세계는 어떻게 하셨었죠? 그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우리 그 지대 너비아시 한 사람의 사고방식 바꿨네. 유물론자에서 이제 유심론자로. 근데 왜냐면,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탐구하는 게 기계적으로 뭔가 발생한 현상이라면 그런 게 무의미하잖아요. 인간이 전 인류적으로 뭔가 그냥 기계적인 현상일 뿐인데 삶의 의미나 뭔가 윤리적 가치를 사고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냥 막 살면 되는데 네네. 근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 탐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 과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정말 빅뱅이니 신 같은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영혼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써요. 과학인문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이번 주에 그럼 같이 교회를 가는 걸로. 무슨 소리인가? 무섭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린데가 왠지 이제 떠오르는 샛별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세 같이 가야지. 아니라고 했는데도. 제일 많이 해왔어. 린데 얘기 좀 들어봤는데, 린데가 그 짐 홀트라는 사람과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짐 홀트라는 사람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 철학자, 과학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거기 린데랑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린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쉽게 얘기하면 린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주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 카오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주가 다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도 또 계속해서 양자 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 되게 신기한 얘기 하는데, 그럼 우리 우주만한 크기를 창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질량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해 보면은 1g에 100분의 1g, 100만 분의 1g 정도. 그러니까 1g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거 복잡한 이제 물리학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 우리의 진공 상태라는 것이 완벽한 진공이 아니다. 그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질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내 실험실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우주만한 우주를 창조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우주와는 다른 우리 우주를 만들고 싶은 어떤 존재자가 자기의 실험실에서 우주를 창조했을 수도 있다. 작은 질량을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존재자가 이 여러 가지 우주를 고려해 봤을 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어리숙하고 굉장히 실험을 하는 그러한 존재일 거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잘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약간 눈먼지 계공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눈먼지 진화론을 창조론을 얘기한다면 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냐. 그렇지. 모순되게 우리 어떤 신체 기능, 기관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기관도 되게 많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설명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물론 인격적 창조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건 기계론인데 그렇지. 한 번만 빵 만들어놓고 네. 거기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기에 그렇죠. 신이 어떤 우리 삶의 목적이나 이런 걸 주진 않았잖아요. 과학이 많이 발전한다면 우리가 창조할 수도 있고 그죠. 목적은 안 줬어요. 목적은 없고. 근데 린데가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 창조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우주의 경계면에 쓰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빠다. I'm father. 이렇게 쓴 거야. I am your father. I am your father. 근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은 못 볼 거다. 손오공 이야기 같아요. 끝에 가서 5개의 기둥을 보고 이름을 쓰고 왔는데 부처님 손바닥이었나요? 네. 근데 이게 왜 재밌었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영혼들의 여행 책을 읽었는데 또 거기에서 영혼들이 생뚱맞게 네.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습을 해.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어떤 뭔가를 창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영혼들의 여행에서. 그 마이클 뉴턴이 있었던 영혼들의 여행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린데는 그 우주나 이런 발생 현상들이 뭔가 이렇게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미완숙한 존재가 발생시켜 하나의 비유인 거고 네. 우주가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독실이가 아주 미세한 그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주 상수에 대한 그걸 막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우주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 탄생은 확률적인 사건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고 무지하게 많은데 이 우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 지구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 이런 완벽한 조건에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우리 눈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뻐. 아름답고 완벽한. 뭐야, 어제 술 먹고 오는 짓인데. 관계 어려서. 이렇게 완벽한 눈이 과연 확률적인 사건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인간의 눈이 네. 오징어의 눈보다 맞아 그 얘기죠.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갖고 아까 그 눈면수 계공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오징어의 눈, 인간의 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창조가 신이 인간을 완벽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눈에 허점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맹점이 발생해. 이게 신경 다발이 너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망막에서 이게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필름 역할을 하는 게 망막인데 그게 이제 당연히 뒤를 통해서 그 머리 뒤쪽으로 해갖고 뇌로 가야 되거든요. 신경이. 근데 신기하게 그 시세포의 신경이 뒤로 안 나 있고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만들었나? 그러니까 앞쪽으로 신경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신경 따발을 묶어가지고 눈 뒤로 보내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 따발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 따발이 뒤로 갔으면 되는데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그 점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맹점이라고 하는데 오징어는 그게 없어요. 신경이 알아서 뒤로 가. 오징어 눈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만약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리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신이 제일 아꼈던 건 오징어였던 거였고. 눈만 인간은 만들다가 실패했다. 대충 만들어. 인간은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너네 겸손해라.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논쟁이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근대 철학자들이나
뭐 중세야 워낙 창조론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워낙 상식처럼 여겨졌던 진리였으니까 서양 중세에서는 근데 이제 서양에서도 근대에 넘어오면서 철학자들끼리 이 얘기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거 그 창조론자들의 주요 논변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해변가에 가다가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근데 이 시계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딱 그 분침과 초침과 시침의 이 비율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이걸 하나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것 같은 이게 우연한 그 입자들의 부딪힘이나 이런 걸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지. 유명한 논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세 시대의 신에 대해서 증명하는 논변. 예, 신 증명 하는 논변 중에 하나인데 참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완벽하다고 하는데 우리 지구의 이런 생명 현상이라든가 이게 정말 저도 신기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다 계획해서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결국엔 믿음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진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그 깊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어떤 세포의 문제라든가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감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니 신이 없을 리가 없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다니 신이 있을 리가 없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결국은 과학의 본질이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있다. 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존재일 것이고 완벽한 신은 아니다. 외계인이네 그럼. 사실은 하고 싶은 영혼들의 여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뒤로 미루고. 재밌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랄 게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아까 실험실 안에서 우주를 만들고 있는 그건 비유였어요.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아니면 비유? 이 우주 안을 떠돕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퇴행을 시켜서 이제 알아내는 건데, 얘들이 죽으면은 꼭 빛이 돼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간추려 얘기하면 이 우주가 학교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 막 태어난대요. 그래서 학교고 여기서 우주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이렇게 우리가 윤회하듯이 이렇게 그치. 여기서 태어나고 우주가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지구가 여러 개인가요? 지구 같은 그러니까 생명이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는 학교로 어떤 의식적 존재가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정신에서부터 나왔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을 느끼는 것 같은데. 홀로그램 우주는 뭐예요? 우주 전체가 그냥 사실 실체가 아니고 홀로그램이다. 하나의 어떤 고차원의 끈이 움직이는 건데 자기가 진짜 우주라고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홀로그램일 뿐이다. 뭐 장자의 나비 꿈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근데 그게 뭐 아주 당당한 물리학자의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의 물리학적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질량은 얼마 없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너무 적잖아요. 하나의 원자에서 보면 그 원자의 크기를 100이라고 할 때 원자 핵이랑 전자라는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말도 안 되게 적으니까 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 우주는 텅텅 비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원자 이렇게 구조 뜯어서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은 그치. 원자 핵이 운동장 뭐 올림픽 스테디움 한가운데 있는 거 정도고 점이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전자 이런 것들은 그 트랙 바깥에서 막 뺑글뺑글 돌고 있다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운데는 텅텅 비어 있는 거고 텅텅 비어 있는 거고.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벽을 뚫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반발력. 전자기력 반발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허구야. 물질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반발력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입자가 부피가 없어요. 기본 입자는 전부 다 부피가 없고 점입니다. 점 입자예요. 그래서 또 헷갈리고 크기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점이고 원래 부피가 없는 애들이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계속 질량 얘기를 하셔서 하는데 이제 질량을 주는 거 힉스 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질량도 약간 특이해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과학이구나 맞다 싶으면서도 내가 지금 과학을 듣고 있는지 무슨 지금 동양 철학을 듣고 있는지 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아까 뭐 화수목금토 얘기할 때도 전 정말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수학적인 검증, 물리학적인 검증이 되느냐 네. 아니면 그냥 우리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사유, 그러니까 의식에서 나오는 거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 차이일 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죽으라고 또 신을 안 믿어. 신이 없다는 증거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독실이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표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막 검색하는 양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요걸로 좀 열띠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증거들이 없으니까 너무 사전주제야 우리 같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네. 그렇군요. 저희를 욕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또 저희 그 댓글 통해서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 예상외로. 우리 의외로 인기가 있던데. 누가 그래? 지난 시간에 주식 얘기한 것 때문에 제 옆에서 그 항의 많았어요. 진짜? 최 사장 주식 얘기 저거 뭐냐고 집어치우라고. 진짜로? 진짜? 진짜로. 주식하다 안 좋으셨던 분들. 그래? 네?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네? 왜요? 아니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만 계속 한다고. 그렇지. 방법을 안 가서. 알았어요. 통장 가지고. 네, 제가 요거는 편집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논의가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우주의 탄생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총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화적인 측면, 고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그 다음에 신화, 그리고 이제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실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 그리고 빅뱅까지의 과학사를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이론,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주가 실제로 물질로 구성된 전체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인간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끝나는데 한마디씩 우주의 탄생, 과거 관련돼서 한마디씩 하고 이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은 저는 우주의 탄생을 깊이 있게 파고 새로운 학설들을 들춰보면 네. 결국에 가서는 어떤 절대적인 의식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 사장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인문계 네. 사실 제 주변에 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런 거 관심 없거든요. 완전 팠어. 예, 근데 혼자 막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의미를 파악을 해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까 욕하다가 갑자기 칭찬. 이건 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래, 우리 깡 선생은 어떻게? 저는 사실 뭐 최 사장처럼 이 물리학이나 뭐 우주론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 철학이라든가 과학사 쪽 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게 과학의 역사 혹은 이 우주론의 역사는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왔는가 그 관점이 이제 계속 발전해가는 역사인데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인간 정신이 진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점점 더 새로운 수단을 발견하고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이건 것 같아요. 그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각자 전문가들이 서로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박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거기에서 대담하게 가설을 또 세우고 그걸 또 반박하고 제자가 스승을 지키고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자꾸 뭐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뭐 자유롭게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저 반사회적인 또 나왔네요. 죽창을 들자. 장난 아니구만. 오늘의 결론도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에서 갑자기 죽창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독실이. 제 안에 이런 모순이 없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또 칼빈이 굉장히 그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서 자연과학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또 뒤집어 놓으면은 그냥 신앙과 과학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과학으로 신앙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안에서 모순 없게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 빅뱅을 공부하고 양자론을 공부를 하고 이런 뭐 또 최신 이슈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었고 뭐 중력파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비함, 자연의 경이로움. 어떤 사람은 우주가 텅텅 비어있고 좀 무서운 존재, 무섭고 우주 자체가 무섭고 너무 낭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경이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막 제 아는 형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싫은데 뭔가 이상해서 그 형님이니까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좋은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좋은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우주에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네. 거기서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체들과 어떤 그런 사진 성운들, 사진들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그 자기는 그걸 접할 때 너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이 같은 동아리 소속이죠? 기독교 동아리. 아니,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가 처음 탄생하고 이런 순간은 사실 저런 어떤 경이로움. 정말 내 이성으로는 해명이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중창을 들고 이제 연구시키려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경외심, 경외감. 그렇죠. 예, 그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도희는 저는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수업에 들었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물리는 전멸했는데 물리랑 수학 때문에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됐는데 근데 이번 시간에 논의되었던 얘기들이 되게 재밌고 그냥 보통 일반 그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호기심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큐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훨씬 그렇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각적으로 자료를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보니까 뭐 BBC나 뭐 KBS, SBS, EBS에서 일반 사람들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잠깐만 봐도 그림으로 나오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왜 저렇게 안 가르쳐 줬나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다큐가 많아요. 네네. 뭐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나요? 그 EBS에서도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육부작인가?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빛부터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시리즈도 되게 재밌었는데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그 육부작을 만든 게 있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 급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가지고 놀랐어. 어떻게 좀. 그리고 이거 찾아보시고 하면 우주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현실 세계랑 전혀 떨어져 있긴 해도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시야가 한 번 정도 확장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기획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과학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제 똑똑하구나, 과학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은 상관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서양의 어떤 문화의 발전 혹은 철학의 발전과 과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과학이 서로 우리랑 삶과 서로 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의 하나하나 수학적인 증명을 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 어떤 최신 과학 기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급부로 저는 이제 유일한 이공계 학생이 학생은 아니구나. 이공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정말 부끄럽지만 철학에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 개똥 철학이다. 그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걸 갖고 괜히 막 싸우는 거다.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더라.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인문학만 중요시 여기고 과학은 그냥 쟤네들이 이공계들 좀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얕게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죠.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우주의 탄생 2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우리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생각인데 우리 어떤 그 명상, 그다음에 기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